2025년 5월 14일 아침, 재계와 연예계를 동시에 뒤흔드는 소식이 들려왔다. 신세계 그룹 총괄회장 이명희의 유언장이 일부 외부로 유출된 것이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내용이었다. 예상과 달리 현재 며느리인 한지희의 이름은 유언장 어디에도 없었고, 오히려 과거 이혼한 전 며느리 고현정의 이름이 단독으로 등장한 사실이 알려지며 재계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놀라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명의 회장이 고현정과 정영진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인 정해찬과 정혜인에게 각각 50억 원 규모의 자산을 상속할 계획이라는 구체적인 정황이 일부 관계자들을 통해 전해지면서 단순한 가십 수준을 넘어 신세계그룹의 후계 구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확대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신세계의 얼굴로 군림해온 이명의 회장은 고현정에 대해 한 번도 공식적인 언급을 한 적이 없었다. 이혼과 동시에 고현정의 존재는 철저히 가려졌으며 그녀가 등장했던 광고도 그룹의 유통 채널에서 자취를 감췄다. 업계에서는 고현정이 사실상 배제된 인물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고 이른바 왕따설은 공공연한 비밀처럼 퍼져나갔다. 정영진 부회장이 한지희와 재혼한 이후 새며느리는 조용히 그 자리를 채워갔고 고현정이라는 이름이 다시 신세계의 공식 문서 안에서 등장할 것이라 예측한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이번 유언장 유출로 모든 전제가 무너졌다. 유언장에는 고현정이라는 이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고 단순한 언급을 넘어 그녀가 신세계 가문을 위해 희생했고 여전히 무성의 상징으로 기억된다는 찬사까지 담겨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정영진과 고현정 사이의 자녀들에게 이명의 회장이 자신의 재산 일부를 남긴다는 상속 지시가 구체적으로 담겼다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신세계 내부는 큰 충격에 빠졌다. 겉으로는 냉정하고 권위적이었던 이명의 회장이 생애 마지막 순간에 보여준 조용한 반전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닌 오랜 시간 쌓여온 죄책감과 후회의 발로로 해석되고 있다. 고현정이 오랜 침묵 속에서 받은 응징은 유언장을 통해 일종의 사과와 복권이라는 형식으로 돌아온 셈이다. 이는 대한민국 재벌사에서도 보기 드문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수십 년간 철저히 외면당했던 모자 관계, 특히 고현정과 자녀들이 견뎌야 했던 세월을 생각한다면 이번 유언장은 단순한 상속이 아니라 역사적 복권의 시작일 수도 있다. 왜 이명희는 오랫동안 침묵했는가?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침묵을 깼는가? 라는 질문은 이제 사회 전체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마지막 선택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용서였는지 혹은 또 다른 셈법에 따른 전략적 판단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유언장을 통해 고현정이라는 이름이 다시 세상의 중심으로 떠올랐고 과거 지워졌던 그녀의 시간과 자리가 다시금 기록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제 이명희의 오랜 침묵은 끝났고 고현정의 이야기는 다시 이어지고 있다. 한편 한지희는 오랫동안 신세계 그룹 내부에서 그림자 여왕이라 불려왔다. 재벌가 특유의 절제된 이미지와 조용한 카리스마로 그녀는 누구보다 안정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며 자리를 지켜왔다. 정영진 부회장과의 재혼 이후엔 플루티스트이자 문화예술 후원가로 외부에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정해찬 정혜인 남매와 새로 태어난 이복 형제 사이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며 가족 내 균형을 조율하는 핵심 인물이었다. 그러나 이번 유언장에 그녀의 이름이 단 한 줄도 등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단순한 누락이 아니었다. 신세계 내부에서는 이 유언장을 이명의 회장의 조용하지만 분명한 경고이자 사실상 배제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외견상 평온해 보였던 한지희의 입지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부분은 유언장에 현재 며느리인 한지희의 이름이 철저히 배제된 반면 이혼한 전 며느리 고현정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거액의 자산이 상속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다. 이는 이명의 회장이 생전에 감춰왔던 내면의 감정이 마지막 순간에서야 폭발적으로 드러난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수십 년간 철저히 구분해온 것과 속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신세계 내부의 균열은 더 이상 감춰질 수 없는 현실로 드러났다. 일각의 고위 관계자들은 비록 이 회장이 말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유언은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평했다.
실제로 한 전직 임원은 이 회장이 생전에 누구보다 손주들을 아꼈고 특히 고현정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품고 있었다고 귀띔했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은 단연 후계 구도와 지분 재편의 가능성이다. 지금까지 세 가정을 포용하며 신세계 내부에서 상징적 제2의 어머니 역할을 해왔던 한지희의 위치는 단 한 장의 유언장으로 인해 흔들릴 위기를 맞았다. 만일 정해찬이 이번 유언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경영권에 접근하게 된다면 신세계 내부의 권력 구조는 완전히 새로운 축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한지희는 자연스럽게 중심에서 물러나야 할 입장에 놓일 수도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더 나아가 신세계 재단과 문화예술 계열사에서 후견인 역할을 맡아온 그녀의 존재감 또한 예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고현정의 딸 정혜인에게로 이전될 수 있다는 분석도 업계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지금 신세계 안팎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단 하나다. 왜 이명희는 끝내 한지희의 이름을 유언장에 남기지 않았을까? 단순한 감정적 판단이었을까? 아니면 정해찬을 차기 후계자로 세우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었을까? 가장 조용했던 인물이 남긴 침묵은 오히려 지금 가장 큰 울림으로 번지고 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는 신세계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변화의 서막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한때 언론의 조명을 철저히 피했던 두 사람, 정해찬과 정혜인은 오랜 시간 동안 재벌가 안팎에서 공식적으로 존재조차 인정받지 못한 인물들이었다. 부모의 이혼과 함께 두 남매는 마치 신세계라는 대가문에서 삭제된 이름처럼 조용히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향하고 있다. 정해찬은 현재 미국 코넬 대학교 호텔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위스틴 조선호텔과 이마트 등 그룹의 다양한 계열사 현장을 돌며 실무를 익혀왔다. 그는 단순히 재벌가의 자제가 아니라 실제 시스템을 이해하고 경영 참여 역량을 키워온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만약 이명희 회장의 유언이 실현될 경우 정해찬은 실질적인 지분을 보유한 진짜 경영자로 단숨에 부상하게 된다. 형식적인 상속인을 넘어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는 차기 리더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동생 정혜인 역시 주목받고 있다. 예술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유학을 택한 그녀는 그간 조용히 자신만의 기반을 다져왔다. 만일 그녀에게도 유산이 일부 돌아간다면 정혜인은 신세계 문화재단 혹은 그룹의 문화사업을 이끄는 상징적 인물로 부상할 수 있다. 특히 고현정의 감수성과 예술적 기질을 물려받은 그녀가 문화 영역의 중심에 선다면 신세계는 단순한 유통그룹을 넘어 예술경영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는 전환점을 맞게 될 수도 있다. 지금 신세계는 예민한 기류 속에 휘말려 있다. 결국 피는 속일 수 없다는 말이 다시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고현정과 정영진 사이에서 태어난 두 남매가 예상과 달리 신세계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분석에 점점 힘을 얻고 있다. 특히 기존 후계 구도에서 조용히 밀려났던 정해찬이 단 하나의 유언장을 계기로 비운의 인물에서 운명의 주역으로 부상할 가능성은 말 그대로 극적인 반전으로 받아들여진다. 일부에서는 이 모든 전개가 사실상 이명희 회장이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최후의 복선이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공식 석상에선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고 마치 외면당했던 것처럼 보였던 손주들이지만 회장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그들을 가문이 혈통으로 끝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만약 유언장이 실행되고 정해찬이 공식적으로 경영체제에 합류하게 된다면 이는 신세계의 기존 구도를 통째로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사람들은 조용히 묻기 시작했다. 이제 진짜 후계자는 과연 누구인가? 수십 년 동안 금빛 회의실에서 반복되던 정적보다 고요하게 견뎌온 침묵과 단절의 시간을 이겨낸 피의 목소리가 더 강력한 순간이 도래한 건 아닌가 하는 물음이다. 이제 정해찬과 정혜인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두 사람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이름을 가졌고 결국 그 이름이 자신들을 어디로 이끌지 정면으로 마주할 시점에 도달했다. 그리고 그 피의 운명은 지금 신세계의 미래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
이명의 회장의 유언장이 공개된 이후 정재계 전체를 뒤흔들 만큼 큰 주목을 받은 인물 중 하나는 바로 배우 고현정이다. 정영진과의 이혼 이후 자녀들과의 관계마저 멀어진 채 살아온 그녀는 이번 유산 논란의 중심에서 조용히 재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간의 시선을 더 끈 것은 그녀의 말없는 움직임이었다. 공식 입장도 인터뷰도 설명도 없었다. 대신 고현정은 자신의 SNS에 단 한 줄의 글과 함께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게시했다. 그녀가 남긴 문장은 단순했다. 오래된 것들을 꺼내보는 시간. 사진 속에는 수영장으로 보이는 곳에서 아이를 품에 안고 입 맞추는 따뜻한 장면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다시 묻기 시작했다. 사진 속 아이는 누구였을까? 왜 지금 이 순간 이 사진을 꺼낸 것일까? 그녀의 짧은 행동 하나가 수많은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을 남겼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고현정이 이미 유언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거나 그 내용을 사전에 전달받고 조심스럽게 감정을 정리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런 가운데 또 다른 단서 하나가 긴장감을 더했다. 정해찬이 최근 고현정의 자택 인근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를 구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엔 위치와 시기, 그리고 그동안 전혀 접점이 없던 모자의 관계까지 겹쳐지며 이번 상황을 단순한 상속 이슈 이상으로 보는 시선이 늘고 있다. 일각의 전문가들은 지금 벌어지는 일련의 흐름을 감정적 재결합의 신호로 해석한다. 끊겼던 모자 관계, 지워졌던 이름, 배제됐던 시간이 하나둘씩 복원되는 형식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현정은 그간 방송이나 인터뷰에서 자녀들에 대한 애틋하면서도 복잡한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해왔다. 이제 그녀의 움직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감정적 회복의 시작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SNS는 늘 그녀에게 있어 절제된 감정의 창고였다. 그녀가 과거와 자녀라는 두 개념이 응축된 이미지와 문장을 동시에 세상에 내보인 것은 단순한 향수나 개인적 회상이 아니다. 그건 어쩌면 말없는 방식으로 대중에게 던진 무건의 메시지이자 그녀만의 방식으로 전한 존재 선언일 수 있다. 정희찬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어머니와의 물리적 거리를 좁힌 이번 행보는 단순한 아파트 이사 수준의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그에게 이는 유언이라는 거대한 분기점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되찾고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는 다시금 고현정이 서 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고현정이 돌아올까? 를 묻지 않는다. 대신 그녀는 도대체 언제부터 이 복귀의 시나리오를 준비해왔던 걸까? 라는 질문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그녀의 침묵은 그저 조용한 방관이 아니었다. 오히려 모든 상황을 관통해온 장기간 준비된 복귀의 신호일 수 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리고 이번 복귀는 단순히 연예계 복귀가 아니다. 이는 한 가문이 겪은 상처와 분열, 그리고 수십 년간의 침묵을 되짚으며 가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서사의 서막일지도 모른다. 말을 아껴온 고현정이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감정과 다층적인 의도가 고스란히 스며 있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은 그 낮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명의 회장의 유언장이 외부로 유출된 이후 신세계그룹은 연일 혼란에 휩싸여 있다. 그룹 측은 확인된 바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유언의 진위 여부를 둘러싼 법적 검토가 치열하게 진행 중이라는 것이 재계의 중론이다. 신세계 법무팀은 현재 유언장의 형식적 요건, 서명과 입회자, 공증 여부 등 모든 요소를 면밀히 조사 중이며 일각에서는 원본의 실존 여부조차 불확실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만약 이 유언장이 법적으로 무효 처리될 경우 모든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 지금까지 대중과 언론의 주목을 받아온 신세계 모자, 복권 서사는 단순한 미완의 이야기로 남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서사의 프레임 속으로 흩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정해찬과 정혜인이 가지게 될 상속권 역시 사라지고 고현정의 복귀, 내러티브 역시 감정의 여운만 남긴 채 역사 속으로 묻힐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 변수 속엔 간과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숨어 있다. 그것은 바로 대중의 기억과 감정이다. 설령 유언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이미 이명이라는 인물 뒤에 가려져 있던 진심과 그 복잡한 가족사가 만들어낸 한 여성의 고통에 감정이입을 시작했다. 이는 법조문보다 더 강력한 여론이라는 무형의 힘이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만약 이 유언장이 법적 구속력을 인정받는다면 이것은 단순한 재산 분배 문제가 아니다. 이는 정해찬이 후계 구도에 정당하게 편입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고현정이라는 존재 자체를 그룹 역사에 공식적으로 기록하게 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이 변화는 단지 신세계 그룹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 재벌 사회 전체가 가족과 감정, 관계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법이 항상 진실을 말해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진심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이다. 지금의 상황은 마치 커튼이 아직 올라가지 않은 무대 위, 관객들이 숨죽이고 기다리는 고요한 긴장의 순간과도 같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 펼쳐질 유언장의 존재는 단지 문서 한 장이 아니라 한 시대의 가치를 뒤흔드는 도화선이 되고 있다. 따라서 남은 과제는 단순히 유언의 효력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과연 우리는 어떤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진실은 누구에게 상처로 남고 또 누구에게 마지막 구원이 될 것인가? 이제 유언장을 중심으로 하나의 문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가장 강렬한 드라마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침묵으로 전한 복귀의 신호, 그리고 시작된 한 가문의 진실 게임. 과거와 자녀. 그녀가 선택한 단어는 단순한 회고의 수단이 아니었다. 고현정이 SNS에 올린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과 짧은 문장 한 줄은 감정의 과잉도, 언론을 향한 이도적 메시지도 아니었다. 그건 오히려 모든 언어를 배제한 채 말 대신 이미지를 통해 세상과 접촉하려 한 그녀만의 방식이었다. 누구를 향한 것도 특정한 타이밍을 염두에 둔 것도 아닐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진은 수많은 사람들의 감정 안쪽을 건드렸고 침묵보다 강한 언어로 세상을 두드렸다. 정희찬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어머니와의 물리적 거리 좁히기는 그저 부동산 계약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가 고현정 자택 인근의 고급 아파트를 구매한 시점과 유언장 유출 시기에 절묘한 겹침은 단순한 우연이라 보기 어렵다. 그에게 그것은 가족이라는 단어로부터 배제된 지난 시간을 복원하는 과정이며 동시에 자신의 존재를 그룹 역사 속에 다시 세우는 조용한 선언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흐름의 진앙에는 고현정이 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가 돌아올지에 대해 묻지 않는다. 이제는 그보다 앞서 있었던 준비의 시간에 주목한다. 도대체 그녀는 언제부터 이 복귀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녀는 한 번도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어떤 기자의 마이크 앞에서도 어떤 칼럼에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엔 모든 것이 있었다. 누구보다 냉정하게 흐름을 지켜보고 누구보다 절제된 방식으로 자기 자리를 되찾으려 한 고현정의 정중한 복귀 선언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번 복귀는 연예계라는 무대 위가 아니라 훨씬 더 무겁고 복합적인 무대에서 펼쳐지고 있다. 그 무대는 바로 재벌가라는 닫힌 성벽 아니며 그 중심에는 단절과 침묵, 배제와 복원의 감정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다. 한 여성으로서, 한 어머니로서, 그리고 한 시대를 상징했던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서 고현정은 오랜 시간 자신을 뒤로 밀어내야만 했다. 하지만 이명의 회장의 유언장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순간 고현정의 침묵은 복귀의 시작점으로 전환됐다. 신세계 그룹은 지금 겉으로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언장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 아래 모든 외부 접촉을 차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유언장의 형식적 요건, 서명 여부, 입회자의 존재, 공증 상태 등을 둘러싼 정밀한 법적 검토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원본 자체의 존재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며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만약 유언장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대중의 감정을 끌어온 이 신세계 모자 서사는
허무하게 끝날 수 있다. 정해찬과 정해인의 상속권 주장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할 수도 있고, 고현정의 조용한 복귀 또한 감정의 여운만 남긴 채 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변수는 따로 있다. 법 위에 있는 또 다른 권력이 있다. 바로 사람들의 기억, 감정, 공감이라는 비가시적인 힘이다. 대중은 이미 이명희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복잡한 가정사와 그 안에서 침묵해온 한 여인의 고통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 흐름은 법보다 느리지만 때론 법보다 오래 지속되는 무형의 여론으로 굳어질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이 유언장이 법적으로도 인정받게 된다면 그 순간은 단순한 유산 분쟁이 아니라 역사적 복권의 선언이 될 것이다. 정해찬의 경영 참여는 정당화되고 고현정이라는 인물은 단지 배우가 아닌 한 기업사의 중요한 축으로 재기록된다. 이는 곧 한국 재벌 문화 전체에 질문을 던지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우리는 가족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피와 감정, 이름과 상속이 얽힌 구조 안에서 인간은 어떤 위치에 놓이는가? 법은 늘 진실을 대변하지 않는다. 때때로 진실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기억 속에서 더 생생하게 살아있다. 지금의 상황은 마치 막이 오르기 직전, 모든 조명이 꺼지고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운 무대처럼 느껴진다. 이명의 회장의 유언장은 그 무대 위 단 한 장의 문서로서 전체 판을 뒤흔드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단 하나다. 우리는 어떤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진실은 누구에게 상처가 되고 누구에게 마지막 구원이 될 것인가? 유언장을 둘러싼 이 모든 흐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이제 문서 한 장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격렬하고도 인간적인 드라마의 정점이 다가오고 있다. 그 누구도 아직 진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유언장이 진짜인지 조작된 것인지, 그것이 이명희의 마지막 의지였는지 여부는 지금도 차가운 회의실 어딘가에서 조용히 해부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공방보다 더 위험한 것은 바로 기억이다. 기억은 때로 진실보다 집요하고 감정보다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기억 위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의 장면이다. 법정위 증언대일 수도, 그룹 임시이사회일 수도, 혹은 고현정의 공식 입장 발표가 될 수도 있다. 어디서든, 누구든, 결국 누군가는 입을 열어야 한다.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다시 세워질 수도 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유언장의 진짜 원본을 들고 나타날 타이밍을 계산하고 있을지 모른다. 어쩌면 또 다른 누군가는 자신에게 불리한 과거를 영원히 묻기 위해 조용히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어쩌면 이미 누군가 이 모든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써내려간 작가가 따로 있었는지도 모른다. 진실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무대 위의 조명은 이제 하나둘씩 켜지고 있다. 커튼이 오르기 직전의 정적 속에서 우리는 묻는다. 과연 마지막 장면은 누구의 얼굴로 끝이 날 것인가?